답답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결국 이제 미중 갈등, 미중 패권 다툼에서 우리가 미국 쪽으로 이제 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 네. 줄선 모습인데 지금 반도체까지 이렇게 지원금을 사실상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그럼 중국 시장은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근데 판단을 하기도 전에 우리 기업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버린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그래서 몇 분 그 전문가나 쪽 그 네. 증권사 쪽 나온 리포트나 이렇게 보면 음. 이제 작년 8월 때 아까 그 반도체 법 만들 네. 때도 이미 그 미국에서는 중국 상대로 반도체와 관련된 그 공정 중국의 어떤 반도체 공정 뭐 최첨단이죠. 네. 과거에 반도체 뭐 그 이미 투자한 건 어쩔 수 없고 음.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최첨단 그런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런데 음. 지금 전 세계 그 반도체 D램과 그다음에 낸드 플러스 만들고 있는 그 제작 설계 이런 것들은 미국이 지금 그 원천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 기술은 갖고 있지만 네. 그 제작 기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조 이쪽에서 미국.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지금 패권 다시 하겠다는 게 지금 음. 제조 시설 이런 걸 다시 이제 미국이 그렇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작년에 요구한 게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 이런 부분들 수출 금지시켰어요. 근데 음. 1년 동안 유예를 준 게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아. 미국의 TSMC라고 되게 유명한 그 반도체 대만에? 제조 네. 대만이죠. 이 세 개 회사는 1년 동안 유예를 줬어요. 그게 올 10월 달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결정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제 거네. 연장을 안 해주면 네.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삼성과 아까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에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음. 일단 지금 얘기로는 최대한 그걸 연장을 더 해달라고 연장을 좀 하는 쪽으로 좀 계속 네, 뭐 얘기를 하겠다는 하고 거고 있다. 네. 지금 이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얼마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지금 엄청나게 아까 주판을 튕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 금액이 지금 뭐 3조에서 뭐 4조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해요. 3, 4조. 음. 근데 지금 거기에 좀 공장에 투자하고 건설 비용이 지금 3, 40조 이상 되는데 음. 그래도 뭐 3, 4조에도 그 어디에요?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거 받고 받고 완전히 다 기밀도 다 알려줄 수 털리느냐? 있고 우리 내부 장부 초과 까고 이익도 어, 내놔야 되고. 사실상 기밀 다 유출하는 거예요. 음. 그 기밀 누가 가져가냐면 인텔과 마이크론 얘네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 반도체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위기네요.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을지. 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나 외교적 채널 최대한 가동해가지고 이런 네. 세부 조항을 어떻게 좀 더 뭐 유예 또는 어떤 바꿀 수 있는지를 지금 음. 따진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핵심이 하나 그 지금은 잘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네. 한미 FTA라고 있습니다. 한미 FTA. 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이미 네. 체결돼 있고 네.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송교 변호사 통화하면 송교 변호사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IR에 포함한 이번에 반도체 지원 세부상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그 독소 조항 같은데 음. 이게 한미 FTA 내부 규정이 위반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명백하게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송교 변호사 말로는. 이번 송교 변호사 한미 FTA 그때 같이 어. 협정문 같이 그 연구하고 발표하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네. 지금 그 아까 국내 기업의 내부 장비 포함해가지고 그 재정 상황을 다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내부 그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시설 내부 그렇죠. 그 전부 다 지적재산권 그 위반이라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미 FTA가 양자 간에 철저하게 지금 엄청난 조항들이 다 세세하게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조항 규정을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 통상자원부 예. 통상당국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지금 IRA 때도 일정 부분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론스타가 지금 한국 정부 상대로 지금 아예 한미 FTA 걸고 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네. 제소를 했잖아요. 하하. ISDS 제소해가지고 3천억 4천억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그래요.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 이 상대로 투자 기업들 이런 식으로 독소 조항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지적재산권이나 투자 보호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들을 하면 이것도 한국 정부가 제소해야 되죠. 엄밀히 따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에 맞게끔 한국 정부가 미국 지금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부분들 갖다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안 하잖아요. 아하. 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네. 찾아오면 있다는 건데 음. 아직은 이 기업들과 이제 소통을 좀 해 나가면서 애로사항을 듣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참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미국과 이제 일본하고 같이 이제 간다고 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어떻게 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난감하거든요. 포기가 어렵죠. 네.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고작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뭐 공조 내지는 뭐 안보 동맹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계속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한미 정상회담 지금 4월달 지금 뭐 국빈 방문 오로지 이제 거기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경제, 우리 수출, 거기 이제 연결된 민생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이나 지금 청사진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반도체가 걱정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수출도 수출이고 지금 뭐 1, 2월 합쳐서 170억 달러, 180억 달러 그 정도 적자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초 정부의 예상치 상저하고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다. 침체가 계속돼서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 발표된 물가는 그래도 이제 4.8%로 좀 조정이 돼서 조금 내려왔는데 그래도 높죠.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경제 5%, 상황이? 예, 5% 수준으로 계속 물가가 지금 이 정도 4.8이라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걸 뭐 작년 10월 이후에 뭐 4%다 네. 진입이라고 했지만 4.8이 그 진입이 의미가 있습니까? 거의 5%에 그렇죠. 가까운. 5%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고 하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이번에 올해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전에 네.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경제 위기가 그렇죠. 온다고 얘기가 상저하고. 그렇죠. 어, 상저하고 상저하고. 그렇죠. 초반에 상저하고죠. 예. 어렵다가 상반기 굉장히 어렵고 하반기 좋아질 것이다. 뭐 중국의 리오프닝 뭐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예, 예.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고 네. 경제 주체도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 주말에 지금 중국에서 양회라고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 올해 성장률 경제 성장을 발표를 몇 퍼센트 발표했냐면 5%. 5% 발표했어요. 이게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 발표의 최저치입니다. 10년 아, 최저치예요. 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 자기네들 5% 한다면 그냥 5% 해요.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는 전망은 막 틀리지만 중국은 우리 올해 5% 할게. 네. 작년에 뭐 재작년 뭐 우리 7% 할게, 10% 할게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음, 만들어내니까 걔네들은. 그렇죠.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올해는 5% 할게라고 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아요. 그러면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효과 올 하반기에 상저 하고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정부가 지금 예상하는 뭐 물가 그다음 금리 이런 부분들이 점차 내년 올 하반기부터 안정될 거라고 하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수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1, 2월 달에 수출 무역 수지 지금 25년 만에 최악이에요. 그리고 이미 1년 동안 12개월 계속 무역 적자가 쌓이는 것도 네. 지금 이게 처음 겪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지금 뭐 자료 그 도표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네.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미 작년에 하반기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들어왔었잖아요. 0.4. 네. 마이너스 0.4인데 이게 지금 올 상반기에도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반등의 의미보다도 그냥 계속. 그게 지금 그 옆에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지금 선행과 동행 이 부분들을 선행은 앞으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동행은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수치로 이렇게 지금 뽑아낸 건데 지금 좋지 않네.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있죠. 수출. 수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출의 이 부분들 지금 수출 물량, 수출액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금 작년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지금 M4, M7 이제 지금 4월달, 7월달, 10월달, 12월 이거거든요. 네. 7월달 이후로 지금 계속 보면 수출 물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2월달에 상대적으로 살짝
반등에 보이 그뭐 기적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네. 수출 물량 자체가 계속 줄거나 2월달 살짝 올라갔고 수출액 자체도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2월달에 살짝 지금 오른 부분 빼고 네. 수출 단가에 뭐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요. 음. 증가율도 보십시오. 저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국 우리나라 수출의 네. GDP 전체 GDP 그리고 수출에 지금 상당 부분 차고 있는 중국도 지금 작년 5월 작년 윤석열 출범 이후로 5월 4월달 지금 4월달과 7월달 사이부터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올 2월달 살짝 반등하는 그 계절적 영향 살짝 반등한 말고는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미국도 지금 그나마 미국이 지금 그나마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번에 뭐 한미 간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고 있고요. 이유는 뭐 크게 우리나라 영향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아, 예. 금리도 지금 미국 그 페드에서 네. 원래는 그 경기가 지금 미국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금리를 처음에는 좀 동결이나 조금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생각보다 계속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번에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기획재정부나 이쪽 정부 쪽에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여기서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더 더 힘들어질 죽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의 정부 쪽에 하는 통화 당국이 보조를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용인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 환율이 다시 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대출 금리 이 정책 금리 지금 최근에 지금 정부가 계속 은행들을 좀 쪼아가지고 금리 좀 낮춰라 뭐 예대 마진 그렇습니다. 수익 뭐 이익 좀 돌려라 막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그 관치 때문에 더 은행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지금 금리는 계속 어쩔 수 없이 내리기보다는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이고 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그러면 예금 금리를 높여줘야 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예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5%도 없고 3%대 거의 다 맞아요. 지금 3%더 떨어지고 네. 지금 대출금리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진을 또 은행들 다 먹어요. 그 은행이 또 돈 벌고 돈 잔치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뒤늦게 또 얘기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 또 한 장 사진 또 가져왔는데 그래프 이게 아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그 대중국 그 그래프입니다. 네. 한국 시장별 수출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이 16.1%인데 중국이 아직도 홍콩 포함해가지고 26%예요. 그러면 아까 그 기업들 지금 미국 반도체 지금 수출에서 가장 지금 마이너스된 부분이 중국 수출 반도체가 지금 핵심인데 그렇죠. 예. 거의 이 중국 시장 26%가 어마어마한 이 시장을 지금 미국은 한국 보고 사실상에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지금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사실상 민간 연구소예요. 민간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자료 이 내용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 경제 성장률 지금 중국이 지금 4.4에서 5.2 이건 아까 양회 발표 전에 나온 자료거든요. 네. 4.4에서 5.2 사이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5%라고 했어요. 네. 미국은 지금 1.1, 1.4, 한국은 1.5, 1.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예상치가 그렇죠.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떨어질 수가 있다. 자, 이 성장률도 그렇고 이제 물가도 그렇고 또 수출 기업도 힘든 상황인데 정부 쪽에서는 여전히 뭐 그래도 글쎄요 정책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좀 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재정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추경호 경제팀이 네. 그런 인식도 여전히 물론 전보다는 좀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 돌아가는 사이클이 아까 지금 예상하는 게 올 초에 얘기한 것처럼 상반기에 나쁘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랬죠. 지금 경제를 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각종 공과금도 지금 다 막고 있고 일단 그 다음에 기업들 지금 그 뭐 쉽게 말하면
소주값부터 음. 해가지고 지금 다 막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교통요금 포함해가지고 일부 지금 전기요금도 지금 하반기로 다 밀어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하반기가 경기가 좋으면 이것들이 다시 올라가도 그걸 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에 가장 기대하고 있던 성장률이 5% 이하로 예상보다 훨 낮고 네. 미국의 고금리도 계속 오래 갈 것 같고 음. 지금 추세가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니까 지금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거의 네. 국민들이 밀란 수준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조심스럽게 추경이나 뭐 카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물론 약간의 그 일부 사이드에서 정책 네. 사이드에서 그리고 심지어 보수 언론 또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네. 심지어 삼성전자 뭐 현대 하이닉스 현대차 포함해가지고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 건설업도 이쪽들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계속 보이진 않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 뭔가 지금 정책 자금 포함해가지고 뭔가 부양 최소한의 부양 내지는 최소한의 무슨 정책 정부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호 경제팀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해놓은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 무슨 추경이냐? 음. 우리 지금 국가 부채 가지고 재정 건전화 이거 긴축 우리 지금 이 기조 가야 된다. 네. 그래놓고 지금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살리는 거 있잖아요. 음. 부동산 지금 살리기 부동산 지금 몇 국에서 40조 원 지금 뭐 그 투자하고 있고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데 뭐 그 30조 아까 금융 뭐 그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준비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지금 돈대로 쓰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 네. 저소득 서민층한테 안 가는 게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계층은 중소, 자영업자, 서민층들인데 이 부분도 답답한데 한국 경제에 이제 돌파구가 보여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짚었듯이 네. 너무 우리가 뭐 지렛대 삼는 것도 없었고 미국에 좀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중국 시장도 막아버리고 중국 생산 공장도 막아버리고 네. 결국 우리 기업의 이익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다 보면 수출도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민생 경제 어려워지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옛날에 그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 엄청나게 세계를 네. 제패하고 패권 갖고 있을 때 미국이 그 이와 비슷한 반도체 관련된 규제법만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일본 기업이 망한 거나 다름없죠.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만약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진짜 중국 공장 사실상 문 닫게 하고 10년 동안 다른 어떤 그 투자나 그런 대체 내지는 어떤 기술 개발에 뒤처지게 되거나 네.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그리고 또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자국의 어떤 그런 투자와 지금 기술 개발이 그렇죠.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이 이런 그 공세 이런 것들을 외교력이나 정부의 어떤 외교력이나 그다음에 그 세수안의 어떤 그런 정책 당국이 네.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 그렇죠. 정부 대 정부로 그럼요. 얘기를 한번 아까 해보죠. 한미 FTA 충분히 있잖아요. 한미 네. FTA 포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 우리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네.